약간 그 소개만 좀 해줘요. 오늘 설날 특집 예고! 여러분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또 설날 이벤트로 우리 퍼즈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제 평소에 안 봐주시던 알트코인을 저한테 뽑아와서 그걸 차트를 봐주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 봐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시간을 딱 정해놓고.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그 종목을 받겠다라고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받고 제가 뭐 너무 많이 오는 날은 한 2, 3일 뒤에 답장도 드리고 바로 답장을 드릴 때는 바로 드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가장 많은 종목 순대로 이제 메모장에 타타타타 여러분 보내주실 땐 예의를 항상 갖춰주세요. 엄청 예의 발라요. 예의를 여러분. 갖춰주세요. 엄청 우리 구독자분들은 엄청 예의 바르고 아주 그냥 감동스러운 DM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잘 보고 있다. 뭐 요새 힘들었는데 기운이 난다.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해서 제가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너무 또 종목을 보냈는데 안 봐주시더라도 퍼즈님께서 어쨌든 저도 공평하게 정말 숫자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서 오늘 설날 특집 예고는 그 DM이 정말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DM의 유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구독자들은 지금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원래 의도했던 건 뭐였냐면, 네. 제가 봐주지도 않을 코인. 네. 그런 진짜 잡코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유형이 나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형에는 이렇게 대처. 그러니까 코인과는 상관없이. 맞아요. 이 유형에는 이렇게 대처. 약간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코인이라 제가 차트 보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코인들은 그때 때 물어보시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소름. 그래서 오늘 이 유형을 보여드리는 거는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 네, 어쨌든 캡처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퍼즈님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라고 이제 제가 몇 번 여쭤보긴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아주 아나운서님이 준비한 걸 한번 해볼까요? 이제. 네. 설날 특집 예고로 요새 제가 정말 다양한 메시지를 받고 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오늘 딱 그 퍼즈님이 해주신 그 내용이랑 너무 연관성이 있는 마침. 왜냐면 저는 제가 저한테 DM을 보낸 줄 알았어요. 미래의 나? 셀프 DM? 혹은 현재의 나? 아니면 과거의 내? 주작? 왜냐면 왜 그랬냐면 나랑 너무 똑같고 내가 예전에 했던 생각들, 내가 최근에 하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예전에 했던 행동들, 그리고 불과 퍼즈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내가 했던 그런 소행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은 DM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유형이 딱 나뉘더라고요. 그게 딱 뭐냐면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그걸 또 캡처해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는 아까 그것처럼 우리가 심리가 뭉쳐있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유형들로 퍼즈님한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떤 해결책을 주실 거냐? 해서 제가 뭉쳐왔어요. 맞아요. 아주의 빅데이터 시간이에요. 첫 번째 유형 살펴볼게요. 가장 사실 많은 유형은 오늘 안 들고 왔어요. 예를 들면 아주님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거 봐주세요. 하는 건 안 들고 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일반적이니까. 그건 이제 설날 때 할 거죠. 네, 설날 때 할 거예요. 이제 유형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유형 마밤. 구독자들은 지금 살려주세요 형. 첫 번째 유형은 이거예요.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저 어떤 코인 여기에 이만큼 물려있다. 다른 코인들은 요새 계속 상승장이라고 하지만 제 코인은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 실제로 저한테 종목을 보내주면 실제로 여기에 물려 계신다. 4년 전에 물려 계신다. 막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형.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빼야 할까요? 지금 막 퍼즈님이 추천해주신 거 근데 사실 저도 물려있는 코인이 있지만 쉽사리 빼기가 용기가 안 나요. 왜냐면 너무 이게 크니까. 저도 대답하기 가장 곤란한 형이에요. 왜냐면 빼라고 했는데 올라가면 네. 그쵸? 그걸 빼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안 올라가면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구조대 좀 보내주세요 하는 종목이 퍼즈님께서 말하지 않았던 그런 정말 잘 안 보실 것 같은 유형의 종목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다면 너무 고점이라면 사실 지금 빨리
갈아타기 해가지고 먼저 올라갈 것들을 근데 고점을 올라가지 갱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저번에도 봤듯이 네. 고점을 갱신한 코인도 있고 갱신 안 할 것 같은 코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점을 진짜 물렸다면 거기 고점까지 안 올 가능성도 농후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제가 뭐라 얘기하냐면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나와라 일단.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빠져나온 걸로 다른 코인을 사라. 근데 다른 코인을 사라고 했더니 또 잡코인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진짜 그냥 안 되고 네. 어쨌든 포트폴리오 재분배 차원이니까 네. 이제 메이저 코인 위주로 사라고 말하죠. 메이저 코인. 한 것들은. 네. 그리고 어쨌든 급등하기를 바라면서 갖고 있었을 텐데 네. 급등하면은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요 메이저 코인 위주로는 이제 천천히 차분히 좀 수익 가져가고. 그럼 좀 물량을 덜어내고 메이저 코인 위주로 적립식으로 가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시총이 그래도 한 50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바깥이면은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아요. 50위권 내에 있는 종목이면 3분의 1 정도 매도, 그리고 그 밖이라면 절반 정도 매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3분의 2 절반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팔았는데 올라가면 내 탓을 그렇게 해. 속상하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쨌든 이게 차트 보고 뭐 말씀드리든 뭐 하든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차트를 봐도 그게 언제 올라갈지는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고 팔라고 했는데 올라가면 내 탓을 그렇게 해. 그냥 주장창 해. 그냥 막 그냥 메일로도 보내고 막 플러스 친구로도 하고 막 아주 그냥 댓글로 달고 막 주구장창해. 네. 그래서 제가 일단 하기 싫은데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제일 베스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대신에 판 거는 잡코인을 들어가면 안 된다. 리플 올랐으니까 리플이 잡코인이라는 소리는 아닌데 네. 뭐 특정 코인이 뭐 스텔라로맨에 갑자기 급등했으니까 스텔라로맨 들어가겠다. 이러면 안 된다. 저게 잘 올라가니까 저거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고 네. 판 코인들은 포트폴리오대로 나눠가지고 비트 일정 비중, 솔라나 일정 비중, 이더리움 일정 비중, 뭐 리플을 넣어도 돼요. 근데 어쨌든 리플만 몰빵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정 비중씩 나눠서 정리식으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 종목들을 재분배하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막 한 종목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좀 그 다음에 나올 그 사연들이랑 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같이 좀 눈물을 많이 흘렸던 형인 것 같아요. 사연형. 사연이 너무 많아요. 진짜 엄마 미안해. 진짜 글 이만큼 보통 이제 요만큼 고점에 물렸어요 형이 있다면 진짜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2년 전엔 이런 일이 있었고 3년 전엔 제가 있었고 지난달엔 이렇게 있었고 해가지고 편지를 약간 연애 편지를 보내주시는 많이들 그래서 너무 많이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이런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도 퍼즈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종목들이 무리해서 들고 온 거예요. 물려있는데 이 지금 금액이 내가 너무 무리한 금액인 거죠. 일반 유형이랑은 다르게 고점이어서 짜증나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이거 다 당겨서 오고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경우라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 요거는 저도 이런 사연이 몇 개가 많이 왔었어가지고 기억이 나요. 저도 이거를 제 거를 보진 않겠지만 제가 그래서 요거 듣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전에 네. 매일 왔던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근데 너무 슬펐어요. 진짜 그냥. 자, 한번 제가 예전 건가요? 2018년도 9월에 왔던 메일이라서 아마 네네. 지금 안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퍼즈님 좋아요, 구독, 광고 꼬박꼬박 보고 있어요. 차트 설명 열심히 듣긴 하지만 애 키우는 엄마라 잘 모르긴 하지만 매일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메일 보내요. 한 달 전부터 망설이다 용기 내어 적어봐요. 제발 도와주세요. 2017년 1월 처음 코인 시장 입문했고요. 저보다 빨리 코인 투자 시작하신 분이에요. 네. 점점 원금 복구한다고 자꾸 대출받아 한 것이 빚만 1억이 넘어가요. 근데 2017년 1월이면 사실 손실 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내년 2018년 9월이면은 어쨌든 비트코인 2천만 원까지 갔다가 좀 떨어진 거긴 한데 네. 아파트 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카드로 현금까지 서비스까지 실랑몰래해서 이제 감당이 안 돼요. 매달 이자 메꾸는 것도 힘들고 지쳐가고 있어요. 그래, 근데 이게 사연형이에요. 마지막으로 보험 해지하면 500 정도 나오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만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00만 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답변 주셨어요? 퍼즈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답변을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럴 때는 아까 카드론, 현금 대출, 뭐 모든 대출 다 막 그냥 막 진짜 장기 빼고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하면 네. 일단 매매를 당장 접어야 돼요.
아, 매매를. 네. 일단 왜 그러냐면 지금 빚이 1억이 넘어가면 어쨌든 넣은 돈이 1억이 넘는다는 건데. 근데 500만 원 가지고 1억을 복구하려면 1억보다 더 많이 넣었을 테지만 1억을 복구하려면 20배를 해야 되는데 그럼 20배를 원하는 매매를 하면 결국엔 또 잃어요. 욕심을 많이 부리면. 네, 결국엔 또 잃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매매를 접는 게 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분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안 돼. 저도 말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은 없지만 예를 들면 엄마한테 말 못할 것 같아요. 쫓겨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이럴 때 같이 하는 게 같이 헤쳐나가는 게 가족이잖아요. 웬일로 갑자기 F적인 발언을. 여러분, 저 소름 돋았어요, 지금. 아니, 이럴 때 같이 헤쳐나가는 게.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여기 남편 몰래 했다라고 했는데, 신랑 몰래 했다고 하는데, 뭐, 신랑한테 말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말해도 괜찮고. 네. 안 그러면 뭐, 자매나 뭐, 이렇게 형제가 있으면 형제한테 말해도 괜찮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역경과 고난을 같이 헤쳐나가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가족한테 얘기해서 일단은 이 빚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네. 먼저 상의해서 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미안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사연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불장이 다가오는데 매매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일단 지금 문제부터 해결하고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빚이 이 정도로 많고 막 이러신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렇게 다 끌어갔다 하신 분들은 무조건 일단 매매를 멈추고 요 빚부터 먼저 해결한 다음에 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럼 네. 이러다가 진짜 막 3금융권, 4금융권, 사채니 뭐니, 1순위 뭐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투자는 여윳돈으로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하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하면 네.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쵸? 어떤 같이 헤쳐나가는. 같이 헤쳐나가는. 네. 아무튼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될 텐데 네. 어쨌든 이게 본인 선에서 해결되는 빚이면은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네. 본인 선에서 해결되는 빚인데 고점이 올렸다고 아까 전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고 근데 해결되는 빚이 아닌다. 그럼 이제 가족들한테 말하고. 네. 그러면 같이 헤쳐나가는 거니까 가족은. 네. 일단 매매를 멈추고. 그래서 뭐 이게 저러다가 선물까지 가던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 맞아. 이 20배를 노리면 선물을 건들게 돼요. 맞아. 잡고 선물 막 덱스 이런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매가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맞네. 그래서 빚부터 해결하고 그냥 차분히 처음부터 소액으로 해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얼마나 썩겠어. 그러니까요. 진짜. 그냥 하루하루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닐 거야. 그 이자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마음이 하루하루 불안하고 막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부터 진짜 너무 그래서 같이 좀 그랬어요. 네. 그런 것부터 해결해요.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빚이면 저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짜리 뚫어서 이제 시작했는데 매매를. 근데 어쨌든 저도 그냥 뭐 2천만 원 뭐 다 잃어도 그냥 이제 회사 다니고 있었으니까 뭐 한 1, 2년 정도 그냥 모으면 그냥 모으는 돈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했던 건데 그 감당 안 되는 돈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 제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것부터 해결하셔라. 가족들한테 말하기 죽어도 싫다. 그럼 어떡하실 건데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계속 이자 해가지고 빚이 계속 늘어나요. 맞잖아요. 일이 더 커지니까. 네, 일이 계속 터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빚을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어쨌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빚부터 해결한 다음에 하는 게 맞아요. 네. 그쵸. 퍼즐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 정도 심각한 일이면 그쵸. 엄마 미안해, 남편 미안해, 와이프 미안해. 그래, 나 맞아요. 지금 뭐 약간 별의별 것 많아요. 댓글에도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 아들 등록금을 가지고 아들 등록금 좀 이렇게 불려보려다가 했는데 지금 아들 등록금도 못 내게 생겼고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딸 결혼 자금인데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맞아요. 안 돼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슬픈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요 문제부터 해결하셔라. 네, 외부적인 문제를 네. 좀 해결을 해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요, 1, 2번과는 다르게 담담하십니다. 담담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는 끝까지 존버하리라. 그래서 그냥 현 상황을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이거 가겠죠. 가야겠는데,
아나운서님, 혹시 퍼즈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라면 혹시 포트폴리오를 분배를 얼마만큼 할까요? 라고 되게 물어보시고 왜 되게 예의 바르시게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혹시 아주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로치고 퍼즈님 의견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전 약간 이거 인형, 꾹두가시 인형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담담하고 그리고 좀 기다릴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좀 한 코인에 몰빵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다시 좀 재분배를 해줘야 하는 건지 다들 좀 약간씩 이 종목별로 물려 있으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퍼즈님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말을 잘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만 하더라도 좀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불장의 시작에 있으니까 사실 항상 매수하려면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분배를 탁탁탁 해줘야 하는 거지. 많이 이상한 코인에 막 몰려 계신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소신을 갖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한 코인에 몰빵되어 있으면 당연히 아까 첫 번째 사연처럼 좀 팔고 좀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나름 뭐 메이저 코인도 몇 개 담겨져 있고 네. 뭐 잡코인도 몇 개 담겨져 있고 뭐 이 정도면 네. 아니면 뭐 잡코인 하더라도 약간 농부 매매법처럼 네. 한 100개 코인에 뿌려져 있다거나 뭐 이런 어쨌든 본인만의 매매법이 있는 건데 요런 식으로 돼 있다면 그냥 본인의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저는 요 유형에 좀 했던 것 같아요. 1번이랑 3번이랑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존버하리라 약간 이런. 근데 이제 그 확신이 없으니까 물어보시는 거겠죠? 맞아요. 왜냐면 요새 올타임 레전드 찍는 코인들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코인을 하고 있는데도 포모가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해줘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다 퍼즈님께서도 다른 코인도 뭐 기본적으로 몇 배씩 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불장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는 거죠. 이거 어렵다. 사실 영상만 보더라도 퍼즈님이 대충 막 정확히 몇 퍼센트 이거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어림짐작으로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 그쵸, 포트폴리오가 이 비중이. 그래서 이런 코인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최근에 방송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특정 종목에 몰빵되어 있으면 어쨌든 분배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미 분배해 있는 걸 다르게 분배하라고 말하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경우에 그냥 소신을 가지고 그냥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상태 그냥 이대로.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반 운영하잖아요. 네. 포트폴리오반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쵸. 이미 포트폴리오 잘 갖고 있는데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항상 얘기해요. 굳이 잘 하시고 계시면 수강하실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한 것보다 더 수익률이 잘 나오던데요? 그 포트폴리오반 수익률이? 그래서 바꾼다. 약간 이런 정도이신 분들이 많아서. 궁금한 게 퍼즈님도 그 포트폴리오반 종목을 많이 바꾸시나요? 좀 관점이 바뀌거나 하면 종목을 되게 많이 교환이라고. 요번에 대대적으로 좀 바꿨고. 얼마 전에. 한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바꿨고. 그래서, 맞아. 이게 그냥, 솔직히, 저는 제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제 포트폴리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알려드리면 포트폴리오반 수강하시는 분들은 속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본인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시거나 포트폴리오반 수강하시거나. 갑자기 이렇게 내 거에 영업을 한다고? 아니 근데 이게 내가 그래서 자꾸 얘기한 거예요. 농담이에요, 농담. 그래서 본인 요거 관점을 그냥 갖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조만간 저도 수강비 좀 모아서 들어갈까 하면서도 저도 또 나름 알죠? 여러분 저 개미의 자존심이라고. 네. 개미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요건 네. 요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런 유형이 가장 많긴 하니까요, 네. 그죠? 근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네. 하고 네 번째가 제일 막막했어요. 왜냐면 아주 당당하세요. 꽤 많아요. 몰빵형입니다, 여러분. 한 코인에 몰빵요? 한 코인 몰빵.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 무조건 가는데 봐주세요. 이런 느낌. 나 이거 이렇게 몰빵형. 근데 이 몰빵도 사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들고 온 이유도 걱정하지 말라고 들고 온 거였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수십 명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 사실 이 네 가지 유형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보통. 근데 요게 이 유형이 가장 많나요, 혹시?
그러진 않아요. 제일 적어요. 네, 몰빵 올인인데 문제는 비트코인에 몰빵되어 있으면 사실 괜찮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막 처음 듣는 정말 빗썸에도 없거나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즈님? 그래서 저도 구독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라고 여쭤볼까 하다가 여쭤보지는 않긴 했는데 네, 요런 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게 우리 채팅도 보면은 네. 이상한 코인 예를 들면 뭐 이상한 코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뭐 어떤 코인일까요? 아까 플로우 얘기 나왔으니까 플로가 이상한 코인인가요?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네. 플로우 분석해주세요라고 채팅 치고 또 플로우 분석해주세요 채팅 치고 그 사람 채팅 친 거 내역 확인해 보면 계속 플로우 분석해주세요만 있어요. 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쵸? 근데 저는 그러신 분들한테 절대 분석 안 해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분석해주잖아요? 또 딴 데가 나한테 고마워하는 게 아니야. 딴 유튜버한테 가서 또 해달라고 해. 해줄 때까지 해달라고 해. 그런 다음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 야, 이게 진짜 말이야. 제가 전에도 이더리움 계속 분석해달라고 해서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댓글마다 분석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라이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보셨으면 그래도 감사하다고 채팅 한번 쳐주세요 하니까 끝까지 안 치는 거야.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량 매수하신 경우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해서 이런 경우는 일단 뭐 아무튼 뭐 본인이 약간 믿음이 있다면 굳이 왜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이제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 수합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을. 예. 왁스랑 밀크 정도면 댓글에 왁스 밀크 있는데 wak스랑 밀크 정도면 제가 아는 코인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맞아.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왁스 밀크도 사실 퍼즈님이 보시기에는 엄청 코인이에요. 맞아요. 네, 계좌 코인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게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일부 매도하고 딴 걸로 갈아타세요라는 말도 안 들려. 그쵸? 말해도 듣지도 않을 거야.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내가 몰빵해 있는 코인이 얼마나 갈지 언제쯤 갈지 약간 요것만 궁금할 뿐 네.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라는 얘기를 전혀 듣지 않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재분배할 의사가 있다면 제가 그러고 있다면 퍼즈님 막 이렇게 재분배를 하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옆에 친구라면? 그쵸.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적어도 개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그 코인이 뭐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가고 이번 불장에서 올라겠고 물론 원하는 가격까지 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모르는데 다만 개발은 하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지. 개발 안 하고 있으면은 망할 가능성도 농후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유의 종목 지정된 애들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 골드나 스팀 달러나 뭐 이런 애들 유의 종목 지정되어 있는데 걔네도 개발 잘 하고 있었으면 소명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소명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것 같은지, 상폐될 것 같은지, 요 정도는 최소한 잡코인이라고 하니까. 밀크 왁스도 사실 불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잡코인이죠,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코인들, 내가 몰빵해서 갖고 있는 코인들이 과연 진짜 안 망할 거냐, 그러니까 잘 나갈 거냐 이거가 아니고 상폐가 안 될 것 같으냐.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최근에 느끼는 게, 이게 그러니까 건설이랑 비슷하다. 우리가 사실 요새 부실공사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부실공사를 해서 막 초석을 많이 안 담고 제대로 뭔가를 안 쌓고 건물을 올리면 빨리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이 밑 다짐이 아주 그냥 빵빵한 친구들을 가야지 이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고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는 잠실타워처럼 높게 고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에 몰빵하는 거는 전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가지고 2배를 확실하게 먹고 싶다? 그럼 비트코인 몰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2배. 네, 근데 2배보다 더 안정적으로 먹고 싶다? 그러면 비트이더 솔라나에 나눠서 투자하는 게 정답이죠.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리스키하게 가고 싶다? 그럼 비트이더 솔라나 확보한 다음에 리플. 네, 리플도 리플인데 좀 이렇게 작코인에 좀 괜찮은 코인에 분산해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굳이 왜 100 아니면 0 요거에 왜 베팅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코인에 몰빵하실 필요가 굳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야, 그래도 돈 번 애들은 막 고지에 몰빵한 애들이던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뿐이고, 그냥 저는 천천히 자산을 늘려가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있는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하락세요. 근데, 물려 있는데,
여기서 좀 여유 자금이 있다면 들고 와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된다는 거잖아. 되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네.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잡코인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새로 들어가는 거는 좀 메이저 코인 위주로 좀 하고 네. 이랬으면 좋겠다. 물려 네. 계신다면, 네. 근데 어쨌든 저렇게 몰빵해 놓고 포트폴리오 분배할 생각도 없으신 분들은 적어도 상패되면 안 되니까 혹은 망하면 안 되니까 프로젝트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일단 최소한으로 하셔야 된다. 네. 보면은 진짜 몰빵해 놨는데 근데 이게 정말 공부 잘하고 몰빵한 경우가 아닌 게 많아요. 네. 뭐냐면 그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산 거야. 산에 떨어져 또 사. 물타기를 계속 한 거야.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네, 물타기 계속해서 높잖아요. 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정신승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간 코인은 괜찮을 거야. 지금 일 잘하고 있어. 사기 전에는 공부 안 했으면서 물리고 나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물려야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개발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물리고 수익 제대로 얻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퍼즈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말을 들었을까 싶긴 하지만. 네, 안 들었겠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제 제 포트폴리오 반도 아까 얘기했지만 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떻냐면 한번 실패를 하고 다른 매매하다가 실패하고 안 그러면 급등주 노리다가 잡고 노리다가 실패하고 선물하다가 실패하고 뭐 하다가 실패하고 실패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이게 맞구나 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초보가 보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긴 하고요.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퍼즈님. 그게. 그래서 이해도 잘 안 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팍스에서 하는 거 하는 건데 자 일단 그러면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알려준 대로 하고 계신 분 3번. 오. 있을까? 진짜 있을까? 그 퍼즈님을 최소한 불장 대비 특강 때, 그러니까 올해 여름쯤에 알았다. 그리고 그때 코인을 막 이제 시작을 했다 해서 퍼즈님 말을 되게 잘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치또님, 모리스쿤님, 거짓말 같은데. 자친놈님 거짓말 같은데, 공주맘님, 강철님 아닌 것 같은데, 다들 거짓말이야. 아니 그러면 진짜 잘하시는 거고 네. 왜냐면 그냥 처음 듣기는 이상하거든요. 왜냐면 왜 다른 애들은 다 자발트 사라 그러는데 왜 쟤는 비트 사라고 하지? 네. 네. 그리고 적립식 매수를 왜 하라고 하지? 약간 요런.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갔다 왔는데 야 저기 자갈밭길이라서 아프더라. 너 거기 꼭 신발 신고 가라. 아니면 야 너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좋더라 해서 알려줘서 고행길을 걷지 않고 가면 너무 제일 베스트잖아요. 그쵸? 코인을 이제 막 코린이로 업비트에 계정해서 알았는데 이렇게 하라네. 그럼 요렇게 물어볼게요. 다른 데서 네 영상을 보긴 봤었으나 네 말대로 안 하다가 혹은 이미 코인 투자로 어느 정도의 실패를 겪고 나서 우연찮게 봤는데 이게 맞는 말이더라. 혹은 봤는데 실패하고 나서 다시 왔다. 약간 이러신 분들. 저요. 이러신 분들 4번 쳐줘. 4번. 4번 저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맞더라 하고 다시 돌아오신 분이거나 네. 아니면은 실패를 이미 했는데 이게 결국에 맞는 말이거나 해서 다시 돌아오신 분들 이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퍼즈님이 아까 설명해 주셨던 어쨌든 정규 분포표라든지 아니면 우리 큰 수의 법칙이라든지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관이 돼가지고 구독자들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쨌든 다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공통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재분배 하실 분들은 좀 재분배 해보시고 불장을 맞이해 봐야 한다. 그래서 4번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네. 이게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돌아온 거예요. 저도 4번. 그래서 이미 내가 실패를 좀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단단해요. 이게 맞는 길이구나.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돌아오시면 좋은데 아무튼 일단 공부를 하고 퍼즈님이랑 이걸 하다 보니까 흔들리지가 않고 잘 예전처럼 그리고 공부를 해놓으니까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왜 안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오늘 왜 올라가? 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올라가는지 왜 안 올라가는지 제가 이미 알고 있고 이슈를 누구보다도 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올라가고 왜 떨어졌다. 이걸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예전엔 왜 올라가지? 이유 없이 올라가는구나. 코인이니까. 막 이랬거든요. 해서 우리 화이팅 해야죠 이제. 이슈는 어디서 공부하나요? 코린시스 방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유형별로 좀 설명은 드렸는데, 네. 근데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제 본인이 해당되는 게 분명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유형별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특히나 이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랑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말하기 힘든 것도 알아. 얼마나 실망 많이 하겠어, 가족들이. 그래도 가족이니까. 네. 꼭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고, 가족 화이팅! 네,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개발 잘하고 있는지 그 점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